옛날 한 마을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은 놀부요, 작은아들은 흥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형제로 자랐지만 둘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큰아들인 놀부는 고집이 세고 불같은 성격이었으며 욕심이 많고 부지런하며 항상 노력하는 성격이었고, 작은아들인 흥부는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으며 게으르고 현실에 만족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놀부와 흥부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흥부야, 이 형은 곧 결혼을 할 것 같다. 너는 여자가 있니?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 저는 여자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니, 네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그 걸프렌드도 없단 말이냐? 저희 집이 재산이 많고 제가 잘생겼으니 자연스럽게 여자가 붙을 줄 알았습니다. 네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재산이 많아도 네가 능력이 돼야 여자가 붙지. 하다못해 말이라도 잘하면 결혼은 몰라도 이 여자는 붙을 텐데. 형님, 제가 이래봬도 여자는 잘 꼬십니다. 그럼 여자가 잠이 안 와서 피곤해 죽겠다 하면 넌 어찌할 거니? 에너지 드링크를 건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러니까 여자가 없는 거야. 그냥 네 형님이 좋은 여자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걔랑 그냥 결혼해라.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이 권하는 여자라면 저도 찬성입니다. 분명히 이쁠 테니까요. 에이, 이런 답답이. 어서 농산일이나 좀 배워라. 밥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니? 형님, 농산일은 일손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열심히 좀 살아라. 형님 뜻대로 하십시오. 참으로 화목한 형제지간이 아닙니까? 이렇게 놀부와 흥부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놀부와 흥부는 한 집에 살며 어느새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놀부는 아들 1명을, 흥부는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정여광. 하루는 야, 이놈 흥부야, 이리 와봐라. 부르셨습니까, 형님? 이놈 자식아, 너의 12명의 자식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처먹어대기만 하니까 우리 집 곳간이 나만하질 않아. 도대체 너와 네 자식들은 왜 농사는 안 짓는 거야? 형님, 농사는 형님네 가족들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형님보다 농사를 못 지으니까요. 저는 집에 남아 제 자식들과 형님 자식들을 돌보며 미래 영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 미친놈아, 나랑 네 형수랑 아주 죽겠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일단 아이들의 정신교육이 끝나고 체력 훈련과 선진 농사 기술을 배우게 한 뒤에 이 아이들을 전부 농사에 투입시키다 생각해 보십시오. 15년만 기다리면 전문 영농 후계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야, 이 한심한 놈아,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집 식량이 5년도 못 버틸 정도야. 네 놈이라도 일을 좀 하면 괜찮은데 언제까지 교육 타령만 할 거야? 안 되겠다. 절반의 땅과 재산을 줄 테니 따로 살자. 형님, 교육이 끝나면 흥부 나빠요. 당장 나가, 이놈아. 이렇게 해서 흥부는 놀부집에서 쫓겨나듯이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2명의 자식들과 함께 살게 되죠. 하지만 흥부는 농사도 서툴렀고 자식들에게는 절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놀부는 특유의 성실함과 욕심으로 아버지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놀부앤캐시라는 사채회사까지 설립을 하게 되죠. 하지만 흥부는 가난에 쪼들려 논밭도 다 팔게 되고 재산도 얼마 남지 않은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이제 쌀이 다 떨어졌으니 남은 논을 팔아 식량을 마련해야겠소. 여보, 멍청한 소리 하지 마셔요. 그 논까지 팔면 우리는 남의 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살아야 해요. 그러기에 평소 형님께 농산일을 배웠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아이들과 내가 선진 농법을 배우고 나면 지을 생각이었소. 개소리 집어치우셔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농사는 경험도 중요해요. 여보, 그러지 말고 형님께 가서 대출을 받아보아요. 우리가 신용이 거지 같지만 그래도 형님이니까 해줄 거예요. 대출은 해주겠지만 도대체 그 비싼 이자는 어찌한단 말이오? 멍청한 소리 좀 짝짝하셔요. 애들이 다 굶어 뒤져도 좋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큰애들도 전부 농산일을 시킬 테니 그리 아셔요. 일단 올해 수확할 때까지는 먹을 게 있어야 하니 당장 가서 받아오셔요. 이렇게 해서 흥부는 어쩔 수 없이 농부에게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형님 계십니까? 오, 이거 흥부 아니냐? 오랜만이다. 잘 살고 있었니? 예, 형님. 덕분에 편안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뭐니? 얘기해 보거라.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형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놀부앤캐쉬에서 대출을 좀 받고 싶습니다만. 그래. 당연히 빌려줘야지. 빌려주긴 하겠다만 도대체 어떻게 갚을 거니? 마누라가 들들 볶아서 내일부터 아이들을 모두 농사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만 잘 버티면 농사가 잘 돼서 형님 돈을 갚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진작 그랬으면 분가할 일도 없잖아. 특별히 이자도 낮춰서 빌려줄게. 그런데 말입니다, 형님. 혹시 무이자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갚는 것도 반값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놈이 이거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썩 꺼져버려. 형님, 정말 야속합니다. 이렇게 흥부는 대출에 실패하고 오늘 먹을 밥이라도 얻어갈 생각에 부엌의 형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형수님,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밥과 고기 반찬 그리고 제가 마실 소주를 한 달치만 얻어가고 싶어서 왔습니다만. 며칠분의 식량도 아니고 한 달치라니. 게다가 술까지 얻으려 하다니 정말 뻔뻔스럽구나.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형수님. 그렇다면 밥을 빼고 고기와 술만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받아라. 밥 주고 크리스탈 파워 빛으로 야! 아픕니다. 두고 보자. 다음엔 꼭 얻어먹고 말 테다. 이렇게 흥부는 밥주걱으로 뺨만 맞고 쫓겨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흥부는 화가 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제비둥지가 보였습니다. 흥부는 제비 알이라도 털어서 가족들에게 먹일 생각으로 제비둥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둥지 안에는 제비 한 마리가 부상을 입은 채 알과 함께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제비가 알과 함께 있구나. 정말 재수가 좋군. 전부 갖고 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어야겠다. 흥부는 제비집을 통째로 뜯어 집으로 갖고 갑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고급 요리 재료인 제비집과 제비알, 그리고 다쳐서 도망 못 가는 제비까지 쏘이다. 당장 물을 끓이시오. 여보,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이 어린 생명이 불쌍하지도 않나요? 알은 그냥 두시고 제비를 어서 치료해 주어요. 두들겨 맞기 전에 말이에요. 알겠소. 배고픈 거야 일상이니 부인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흥분의 가족은 제비를 정성껏 치료했고, 제비는 다시 날 수 있게 되어 부화한 새끼들과 함께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흥분의 가족은 온 가족이 농산일에 매달려 겨우겨우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여보, 당신의 생각이 맞았구려. 전부 농사에 매달리니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소이다. 보시어요. 당신도 많이 부지런해졌으니 이제 점점 부자가 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흥부집으로 날아왔습니다. 그 제비는 작년에 흥분애가 정성껏 치료해준 제비였습니다. 제비는 날아와서 흥부에게 꾸벅 인사를 한 후 어디선가 물고 온 종이를 내려놓고 다시 날아갔습니다. 아니, 저 제비가 구해준 은혜도 모르고 집에다 쓰레기를 버려놓고 가다니. 아니 여보, 쓰레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종이에 뭐가 있어요? 어디 보자. 아니, 고래와 왜 그러시오? 이것 보시어요. 이 종이에 특용작물 재배 방법과 사업 계획서가 적혀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참 잘 되었구려. 머리 굴리기도 귀찮은데 그대로 합시다. 정말 고마운 제비로군. 이렇게 해서 흥부는 제비가 물고 온 사업 계획서대로 특용작물 생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흥부는 대박을 쳤고 금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평소 마음씨 착하고 욕심이 없던 흥부는 큰 돈을 벌면서도 노블리스 어블리주를 실천하며 신망도 두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놀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흥부 그놈은 고작 제비를 치료해주고 운 좋게 고생 없이 사업에 성공했는데 나는 열심히 해도 조금씩 발전하니 정말 억울하다 임마. 흥부 그놈!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도 제비를 치료해줘야겠다. 다친 제비가 없으니 일단 한 마리를 지어줘야겠다. 운 좋게 한 번에 성공한 흥부가 부러웠던 놀부는 제비를 한 마리 잡아 마구잡이로 두들겨 팬 후 파스를 붙여 치료해준 후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비는 종이 한 장을 물어다 주곤 놀부에게 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제비는 감사 표현을 침을 뱉어서 하나보다. 어디 물고 온 사업 계획서를 볼까나? 놀부는 제비가 물고 온 사업 계획서를 보았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벼슬아치들에게 로비하는 법, 저임금으로 일시키는 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놀부에게는 아주 큰 이익이 남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좋아. 이대로만 하면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놀부는 제비의 사업 계획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부 놀부를 욕했지만 놀부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부가 돈을 대주던 벼슬아치가 잘못을 저질러 사약을 받고 죽게 되었고, 그에게 돈을 대주고 사업을 번창시켰던 놀부 역시 같이 엮여서 재산을 전부 몰수당하고 옥살이로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정직하게 돈 벌 그래. 내 인생 돈이다. 이렇게 한참 잘 나가던 놀부는 한 번에 빗나간 생각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후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흥부는 여보, 요즘 참 행복하오.
그런데 말이오, 혹시 다친 제비를 보면 내게 말해주시오. 여보, 정신 차리셔요. 큰 행운은 두 번 오지 않아요.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합시다. 알겠소. 당신과 아이들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오. 그런데 말이오, 늦둥이가 갖고 싶소만. 아이 참, 여보. 여보.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